방송국에 이런 제 얘기를 해도 될까 싶었지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을 들으니 용기가 좀 나네요. 제 이름은 김민준. 올해 67입니다. 얼마 전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40년을 넘게 함께했는데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이야. 매일 아내 사진만 붙들고 앉아있을 수는 없으니 묵혀두었던 아내의 유품이라도 정리해야겠다 싶었죠. 사실 시작할 엄두가 안 났어요. 뭐가 나올까? 어떤 기억들이 떠오를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결국엔 해야만 하는 일이었기에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내의 옷가지들을 개고 책상 서랍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옷장 깊숙한 곳에 쌓인 낡은 책들 사이에 왠지 모르게 낯선 물건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짙은 갈색에 먼지가 뽀얗게 앉은 낡은 나무 상자. 여태껏 이런 게 있었나 싶었어요. 아내의 물건은 손바닥 뒤집듯 알지만 이건 정말 처음 보는 거였죠. 호기심 반, 불안감 반으로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나무 표면은 세월의 흔적으로 까칠했고 삐걱이는 경첩 소리가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희귀한 종이 냄새가 확 끼쳐왔습니다. 안에는 빛바랜 편지 뭉치가 가득 들어있더군요. 붉은 끈으로 묶여 있었는데 끈이 사가서인지 손끝에 닿자마자 와르르 풀렸습니다. 전부 아내의 필체였어요. 그런데 제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편지들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한 40년 세월 동안 이런 편지들을 제게 보낸 적이 없는데 누구에게 보낸 걸까? 아니면 혹시 저에게 보낸 건데 제가 잊고 있었던 걸까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가장 위에 있던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역시나 낡은 종이였죠. 날짜를 보니 그때였습니다. 제가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그때 아내가 밤늦게까지 어디서 뭘 하는지 저는 그저 제 일에 파묻혀 무심했었는데 그 편지에는 아내가 밤새도록 전단지를 돌리고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푼돈을 모으고 있다는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내가 밤을 지새울게. 그 문장을 읽는데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실패가 아내를 그렇게까지 몰아붙였던 건가? 그리고는 좀 더 뒤에 있는 편지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젠 글씨체도 조금씩 변해 있었죠. 한 장 읽어 내려갈수록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이었는지 뼈저린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내가 정말 저를 위해서 그 말로만 듣던 그 지옥이 바로 제 아내의 곁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제 눈앞에서, 아니 제 손안의 편지들 속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제일 오래된 편지에는 제가 실패한 사업의 빚을 갚기 위해 아내가 홀로 밤샘 알바를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편지에서는 그녀가 가문이 유산으로 받은 어머니의 폐물을 몰래 팔아 제 사업 자금을 충당했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읽습니다. 그 무렵 그녀가 우리 미래를 위해 저축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제가 얼마나 무심하게 쓸데없는 소리 말하고 일축했는지 떠올라 치가 떨립니다. 최근에 쓰인 일기 같은 편지에는 제 옆에 있으면서도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제가 얼마나 그녀를 당연시했는지 토로하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그녀가 제 옆에서도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는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제 가슴은 말 그대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니, 내가 미쳤었지. 어떻게 내 아내가 바로 내 곁에서 그렇게 혼자일 수 있었을까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내가 대체 뭘 보고 살았던 건지, 뭘 그리 바쁘다고, 뭘 그리 중요하다고 그렇게 그녀의 존재를 외면했던가 싶어 주체할 수 없는 울컥함이 목구멍을 틀어막더군요. 기억나요. 아주 선명하게 제가 사업 문제로 밤늦도록 서재에 틀어박혀 있을 때였죠. 문득 따뜻한 차 한 잔을 조용히 들고 들어오던 그녀의 모습,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머그잔을 제 책상 귀퉁이에 내려놓으며 여보, 애쓰는데 차라도 한잔하고 해요 하던 그 목소리, 혹은 힘들 때면 뒤에서 다가와 제 어깨를 가만히 토닥이던 그 따뜻한 손길. 힘들지? 내가 있잖아 하고 말없이 위로해주던 그 마음을 저는 늘 귀찮게 여겼습니다. 응, 됐어. 지금 바쁘니까 이따 마실게. 차가운 말로 그녀의 마음을 내쳤고 괜찮아. 좀 내버려둬. 머리가 복잡해. 하면서 어깨를 움츠리며 그 손길마저 쳐냈습니다. 그런 날이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서재 문을 닫고 나갔죠. 그 따뜻한 온기와 손길이 얼마나 소중한 거였는데 제가 매번 그렇게 그녀의 모든 애정과 관심을 밀어냈다는 것이 이제는 제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뼈저리게 후회한다는 말이 딱 이럴 때 쓰는 것이었구나. 저는 이 황혼기에 이렇게 뒤늦게 깨닫습니다. 사업 실패의 그림자가 저를 덮쳤을 때 저는 오직 제 고통과 제 자존심에만 갇혀 살았어요. 세상의 모든 불행이 저에게만 닥친 듯 허우적거렸죠. 하지만 그녀는 저 몰래 그 지옥 같은 현실을 맨몸으로 견뎌내고 있었는데 저는 그저